녹화 버튼 떠요. 이따 끌 때에도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드디어 최종 보스 미적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보스의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수능 기출 수능 문제들이 지금 미적분이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너무 막강하게 어려웠었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공부하면 해볼만 하다 정도의 수준으로 미적분의 수능 기출 문제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앞으로도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서 와요. 여기 이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졌으니까요. 해볼만 할 겁니다. 대신에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보다 최소한 1.5배에서 2배 이상의 연습량이 좀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야. 잘 알겠지만 미적분에서 뭘 배우냐면 수1과 수2를 합친 개념을 배우게 돼요. 수1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을 수2의 개념인 극한이라든지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이 함수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짬뽕이 되면은 다항함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든 그래프들을 만나게 돼.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sin x라는 이런 그래프들, 일단 뭐 x의 세제곱 3차 함수나 뭐 4차 함수나 5차 함수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냥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월함수들하고 뭐 다항함수들 또는 초월함수들끼리 뭐 곱해져 있는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더해져 있는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미적분에서는 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연습이 조금 더 수2보다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은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을 배웁니다. 수2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 이 수열이 계속해서 쭉쭉쭉 나가면 무한번째 항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갈까를 이야기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 그 숫자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가 급수입니다. 되니? 그 두 가지. 어렵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몇몇 학생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 하기는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미분법을 배웁니다. 미분을 배우는데 누구의 미분을 배우냐?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우고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우고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을 하기 전에 뭐 몇 가지 이렇게 무리수 2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삼각함수의 어떤 공식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미분하기 전에 이 삼각함수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미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2에서는 미분할 수 있는 함수들이 제한적이었어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을 미분하거나 아니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까지만 미분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함수 미분하는 거 몰라요. 합성함수 또는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 이계도함수 이렇게 미분을 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게 여러 가지 미분법이에요. 여기서 모든 기술들 다 배웁니다. 미분에 대한 기술 다 배워요. 그리고 걔들을 이용해서 수2에 배웠던 단원도 그대로 나와.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오목볼록은 처음 나오는 개념이네.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하고 방정식 부등식하고 속도가 속도하고 수2하고 거의 단원의 구성이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적분으로 갑니다. 그치? 적분을 배우는데 적분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치환 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분 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적분은요. 수2에서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적분 파트가 미분 파트보다 조금 더 편합니다. 여기에서도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이 익숙해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적분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구분구조법이라든지 정적분과 흡수라든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적분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네,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좀 써놨네. 어떤 수열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1357 땡땡땡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수열의 무한번째 항이 계속해서 커지면 점점 얼마로 다가갈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보시다시피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그렇죠? 등차 수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들은 전부 다 발산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 B에는 등 B의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 B 수열이에요. 계속해서 2분의 1을 곱해 나가니까 숫자가 계속 작아지다가 점점점 뭐로 가까이 가겠니? 0으로 가까이 가겠네. 그치? 이것들은 그래프로 보시는 것이 훨씬 좋긴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친구는 놔두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분의 1, 3 대입하면 8분의 1, 4 대입하면 16분의 1 점점 0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도 가볼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 n이라면 이 값은 과연 얼마를 향해 다가갈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 아주 큰 숫자 이게 얼마예요? 1억 더하기 1분의 1억 을 하면 되니? 1억 더하기 1분의 1억을 해봐. 분모의 플러스 1은 1억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지. 그러니까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 맞아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 그 1억. 약 얼마 정도 돼요? 1. 점점 1에 다가가는 게 느껴지겠네.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리면 1이라는 숫자를 경계로 해서 처음에는 2분의 1 n이 2이면 3분의 2 n이 3이면 4분의 3 n이 4이면 5분의 4 이렇게 얘가 점점 어디를 향해서? 2를 향해서 다가가는 게 느껴지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 극한값은 1이다. 저 수열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dn이라는 수열을 봐볼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으로 가는 케이스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네요. n이 1일 때에는 마이너스 1, 2일 때에는 1, 3일 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가 이 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 않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무조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되니? 발산 중에서도 진동이라고 하는데 뭐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가볼래요? 말 마지막 거.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4분의 1에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부호가 교대로 나오고 있고 숫자는 분모가 일씩 커지고 있어요. 절대값은. 그래서 이 숫자도 그래프를 한번 관찰을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 4분의 1은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은 여기 6분의 1은 여기 자 이렇게 나오네. 아니 숫자가 분명히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고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0으로. 이렇게 어떤 수열들은 수렴하기도 하고 어떤 수열들은 발산하기도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너 수렴하니? 발산하니?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쉬우니까 바로 갑시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n분의 1 보라 그랬어요. n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n분의 1이란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x분의 1.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게 보여. 수렴합니까? 네. 얼마로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n 플러스 1은요. n축. 여기는 n 플러스 1축. y는 x 플러스 1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니? 그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아, 계속 뭐하고 있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구나. 마이너스 2n 플러스 1도 해보지 않아도 발산이랑 갈 수 있지, 그치? 자, 코사인 n파이 볼게. 이야, 코사인 n파이라고? 극적. 이 뭐야?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오랜만에 그리네. 코사인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 편의상 그리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가 1, 여기는 2. 여기는 3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는 5파이. 이렇게 됐네요. 됐나요? 코사인 n파이는 n이 1이면 어디? 여기. n이 2이면 여기. 3이면 여기. 4이면 여기. 숫자가 어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오죠.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에요. 얘는 이 수열과 완전히 동일한 수열이야.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동일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었어요? 네. 뿅 넘어갈게요. 자, 여기 똑같습니다. 수토의 극한에 대한 성질하고 완벽하게 동일해요. 실수배에 대해서는 이 실수배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가능했고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필요해. 반드시 뭐 해야 돼, 이 친구가? 수렴할 때에만 저걸 확실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할 때에만 분배하는 게 확실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하지 않을 때에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기 절대 나눗셈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되죠. 절대로 이것의 극한값이 뭐이면 안 됩니까? 0이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친구가 0이 될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0이 아니면 확실하게 수렴하지만 베타가 0이 된다면은 이 친구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외의 경우가 더 중요해. 이 외의 경우는 AN과 BN이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을 때, 그때에는 이것들이 보장받지 못해요. 그럼 틀립니까? 아니요. 해봐야 알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은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판단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합답형 문제에서. 그건 내가 그래도 최소한 판단하는 방법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대신에 수렴할 때에는 저게 확실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항의 계수에 비했던 거 기억나요? 동일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요.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우리 유리화 하지 않고 푸는 것도 배운 것 같아요. 그쵸?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없네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와우, 땡큐. 자, 여튼 그래서 문제가 더 여기 극한 부분에서 더 심플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AN 수렴합니까? 네. BN도 수렴하죠? 네. 그러면 마음껏 분배하고 뛰어놀아 얘들아. AN의 극한값은 얼마? 4. B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 이 부분은 선생님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럼 뭐 가능하겠죠? A의 극한값은 4, B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얼마? 12. 됐나요? 뿅, 뿅.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어가게? 그러지. 그래서 3.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 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n이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 오케이? 이 값은 결국에 뭐가 돼? 0이 되었어. n이 무한대로 가면 너는 0이 될 것이고 너도 0이 될 것이니까 앞에는 4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8로 수요. 오케이? 야, 너무 쉬운데 이거? 자,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네, 기억납니다. 2분의 1이었던 것 같고요. 예, 유리화시켜서 정리하시면 됐던 것 같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앞에 있는 무한대는 2차, 뒤에 있는 무한대는 3차니까 뒤에 있는 무한대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니까 얘는 얼마로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우리가 수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네,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뿅!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시험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까? 네. 고3이 쉬는 날이 있어. 고3이 쉬는 날이 있어. 고3이. 야, 고3에 자부심을 가지려면 그 정도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K 고3이 됐으면은 내가 당당하게 외국 나가서 나 K 고3인데 사인이나 좀 해줄까? 이 정도로 자부심이 생기려면 난 진짜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보시죠. 축하해요. 시험 끝난 거. 감사합니다. 네. 이제 443에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아, 303. 아, 네. 깜짝아. 아이 깜짝아. 똑같으면 질수할 뻔했잖아. 자 이거 봐요. 뭔 말하려 했는가? 아 네. 무슨 말이야? 궁금해요. 아 다음 주 미적분 수업. 아, 없어요? 아니요. 정해야 된다. 하루를 쉬단 말이에요. 24일이나 25일. 네. 크리스마스 때 쉬어요? 그러니까 이틀 중에 하루를 골라서 쉬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아, 근데 제 수바시 그 방학 있지 않아요? 그게 24일이 원래가. 아, 원래 24일이에요? 네. 그럼 24일에 쉬고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쉬어야겠다. 아, 뭔 소리야. 하루를 해야 돼. 일단은 이거는 그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성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맞죠. 24일날 나올게요. 25일날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24일 날 하고 25일 날 네, 좋습니다. 쉬는 방향으로. 24일이 수바시 휴일 아니에요? 24일 날 하게요. 그러면 24일 날 차라리 수업을 너희들도 어차피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지는 않으실 테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24일 날 수업을 일찍 하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좋아요. 오 좋아요. 한 아침 8시? 8시 9시 진짜 제대로 놀아보려고 했는데 11시부터 이제 다 집에 나가서 하려고. 24일 어때요? 좋아요. 그날 수원은 수원이요? 24일은 원래 휴무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일요일 거에 땡겼습니다. 네네네네. 그 그럼 일요일에 설마 수원이 있어요? 없지. 아니 싫다. 뭔 소리야? 아니요, 일요일에 평일날- 원래 수업이 없어. 토요일 하루하고 평일 하루로 하게 됐어요 지금 방학 전까지는. 네. 그 다음 평일이 이제 여러분이 방학한 평일이라서 네. 그럼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 아 알겠습니다. 여튼 24일 괜찮아요. 좋아요. 24일 그러면은 수업을 빨리 하는 게 낫겠죠? 네, 한 네, 9시 한 할까요? 9시, 10시. 나오지도 못할 거잖아 9시. 아 나올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나올 수 있어요. 25일에 쉴 수 있어. 네, 진짜 그 나올 수 정도의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25일은 실수 하루 수만 하면 돼요. 네? 그 정도의 의지가 그럼 있어요. 10시 타협 봐서 이제 10시. 9시는 못 나올 것 그래 9시는 해봐야. 아니 나도 9시 하면 좋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너희들 결성기로 너무 빠져 그러거든. 알겠습니다. 아니요, 10시 아니요. 할 그럼 선생님 이제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머니 출발했습니까? 그러고 아이 우리 아이가 자고 있네요. 진짜 야 오늘 잠자다가 못 나온 사람 몇 명인 줄 알아? 아나 진짜. 그럼 금요일에 체육대 목요일이야? 목요일. 그러면은 그럼 다른 애들 어디 갔어요? 네? 자고 있고 무단결석이고 뭐 난리. 그러니까 이들은?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대. 아 이제. 난 그래도 영어 하네. 그럼 수원은 수업 몇 명 들었어요? 네? 수원. 수원 4명 들었어 4명. 누구? 많이 나랑 들었네. 박수. 아니야 근데 여기가 그 민서까지 해서 이렇게 3명 하고. 민서요? 어. 민서 여행. 민서는 수업만. 민서 미정 안 들었어. 수원. 민서 여행 갔는데? 아니야. 왔어. 왔어? 우리 누구랑 수업 들었는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그래? 자 민서. 그러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10시에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요. 10시 딱 끝나고. 미적분으로 할 거예요. 네. 아, 나도 써놔야겠다. 그래도 난 영어 하네. 난 1시에 나왔어. 야 오늘 진짜 계속 짜나. 김고영도 1시에 나왔는데. 자 그다음. 아 오케이. 뭐지 갑자기 귀가 멍멍해졌지? 그럼 좀 쉬었다. 그거 귀신 지나간 거였어. 그래. 뭐지? 그냥 귀가 이상해. 자 계속 갈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더한 게 4예요. 곱한 건 3이에요. 바로 보이네. 얼마하고 얼마겠니? 13. 13 또는 3일일 텐데 네. 어차피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쵸? 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이고 알파 베타가 3일 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는 건데 그냥 숫자가 눈에 보이니까요. 바로 가시면 가장 빠르겠죠. 됐어요? 네. 네. 뭐 연습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한 번만 다시 요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y는 x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쵸?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초반에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을 때에는 x하고 x의 제곱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숫자가 점점점 뭐해질수록 커질수록 숫자가 점점점 커질수록 x의 제곱하고 x하고는 그 높이 차이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르게 커지죠. 그러니까 x는 x의 제곱이 커지는 속도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가. 마찬가지로 x의 제곱하고 누구하고도 x의 세제곱하고도 마찬가지야. 빨간색이 세제곱인데 초반에는 조금 x의 제곱하고 세제곱이 비슷해 보이는데 x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하고 세제곱이 거의 뭐가 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게 되죠. 지금이 이제 벌써 1000단위밖에 안 되는데요. x의 제곱이 봐봐 커지는 속도하고 세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이해되니? 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극한을 이해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고 분자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얘가 커지는 속도하고 얘가 커지는 속도는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뭐 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다. 세제곱에 비해서 얘도 무시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2가 되는 거죠.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n의 세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여기 마이너스 n도 무한대로 가고 있지만 마이너스 n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n 세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는 분모의 마이너스를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되니? 네. 그 다음 얘는 분모는 몇 차예요? 2차. 2차. 분자는 네, 1차. 분모가 왕창 커지니까 얘는 0.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얘는 분모의 차수가 낮은 것들을 지우고 나서 보면 너만 남아있는 거야. 맞니? n제곱, 루트 n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n이랑 똑같으니까 n분의 n이 되어서 얼마? 1. 1. 이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야 여기부터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 이런 걸 해야 재밌지. 나도 좀 지루했어. 여기 봐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1번 분자를 정리해야 되겠죠? 네.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얼마? 1이야.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이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봐야 되니까 n제곱하고 누구랑만 비교하면 되냐면 2분의 1 n제곱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야. 되니? 홀리 몰리.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계산해서 정리가 가능해. 그 다음은 얼마냐면 4분의 3이야.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n분의 n-1이 되어서 이웃하고 있는 항들끼리 다 뭐해져? 사라져 버리니까 여기는 뭐만 남냐면 n분의 1만 남는데 제곱을 했으니까 n 제곱분의 1이야. 됐니? 네. 요 놈은 뭐야? 위에 거랑 똑같아요. 2분의 1의 n 제곱에 2분의 1의 n이야. 맞니?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생각하면 되겠네. 분모가 n의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분자도 n의 제곱이니까 얼마? 2분의 1이요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아래 있는 문제들 오 안돼 봐본다. 저런.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메인 메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는. 배부르네. 벌써요? 아 이제 스키다시로 빨리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먹은 거 배부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너무 조금밖에 안 줬거든요. 자 이제부터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제일 빨리 푸나 보자. 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여기는 n 세제곱. 얼마게? 저거 공식 알려주세요. 얼마? 음식을 알려주세요. 6? 아 6분의 1. 아쉽습니다. 3분의 정답! 오. 3분의 1이죠? 야 이거 다 까먹었어? 아, 뭐야. 그게 정상이지. 저 로피탈 안 돼요, 로피탈? 로피탈 쓰면 안 돼요, 로피탈? 안 돼, 영나. 뭐야? 네? 응? 네? 네. 럽셀 쓰면 돼요? 아, 안 돼요. 왜요? 안 나오잖아요. 아 되나? 돼? 이틀만. 왜? 뭐지? 왜요? 젠장. 왜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를 아바타 영화 봤니? 아니 안 봤어요. 어. 이번에 나온 거야? 내가 알려줄게 아바타가 어떻게 되는지. 안 봐도 돼. 내가 이야기 다 아 해줄게. 진짜 오늘 보러 갔는데 좋아요. 내가 다 이야기 다 해줄게. 좋아요. 네, 알려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뭔가 야쟤 죽을 것 같아 네. 근데 뭐요? 영화 감독이 아씨 뭐야 말하면 안 되잖아 중요한 사람 쟤 죽는 거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네 말한 것 같아요. 로피탈 돼요? 네 돼요. 아, 오. 뭐야? 자 아이씨 뭐 김샜어 일단은 시그마 공식 이거는 정리합시다. 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수원을 너희들이랑 할 때 내가 입에 마르고 닳도록 수투하면서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게 하나씩 있어요.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시그마라는 기호와 인티그랄이라는 기호는 같은 거야 라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그마하고 인티그랄은 같은 기호입니다. 시그마는 이상적인 것들을 더해 나갈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인티그랄은 연속적인 것들을 더해 나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둘 다 합의 기호예요. 둘 다 썸에서 약자를 따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썸에서 약자를 따서 시그마 기호를 만들었고 썸에서 약자 따가지고 인티그랄 S자를 길게 뽑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잘 생각해보면 인티그랄과 시그마의 성질이 똑같아.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가 가능하고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안 되고요. 그렇죠?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짜 똑같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완전 똑같아. 봐봐. 이런 이야기, 이걸 언제 이야기를 했겠죠? 잘 봐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N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합시다. 최고차항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최고차항만. 그리고 비교해봐요. 인티그랄과. 오늘 메인 메뉴로 했어 이거. 인티그랄 x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에 x의 제곱 블라블라. 비슷비슷. 시그마 k의 제곱을 하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써줄게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에요. 됐나요? 기억나죠 이제? 네. 최고차항만 보세요. 최고차항 보면 어떻게 되지? 3분의 1이야. n의 세제곱. 비교하세요. 인티그랄 x의 제곱 dx는 뭐가 돼요? 3분의 1의 x 세제곱이에요. 시그마 k의 세제곱은요? 뭐였냐면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뭐가 되죠? 4분의 1 n의 4제곱. 안 써도 알겠죠? 이것이 우연일 것인가? 아는 거지. 우연이 아니야. 인연이야. 호호. 야,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차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적분에서 차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게 fx가 있고 얘가 만약에 2차라면 높이가 2차고 밑변의 길이가 1차니까 곱하면 3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귀요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차수가 높아지는 거지? 자, 둘은 분명히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같아지냐면 얘도 넓이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비교해 드리고 받아들일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그릴게요. 이 친구를 내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적분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니? 여기에 넓이가 인티그랄 부분이에요. 맞죠? 시그마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는 1부터 n까지 더하게 되면 얘는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지 않습니까? n까지 이렇게. 쌤 이거는 1차원이지 않습니까? 넓이가 아니잖아요. 곱하기 1을 써주시면 돼요. 뭔 뜻이냐면 1은 여기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1은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1 곱하기 밑변 2는 이 사각형의 넓이, 1 곱하기 3은 이 사각형의 넓이, 1 곱하기 n은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의 합이 시그마 값이야. 이해돼? 그럼 빨간색 부분의 넓이하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큰 줄기가 같지. 그걸 이해해야 돼. 오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큰 줄기는 같아. 그 큰 줄기가 최고차항이 만들어내는 거야. 오차는 그 아래 차수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느낌으로 알겠니? 이해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최고차항이 같고 뒷부분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차야. 여기에서 봐볼까? 여기 뒤에 뭐가 붙니? 2분의 n 붙지. 왜 2분의 n이 붙냐면 이 쪼가리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씩이거든. 2분의 1이 n개가 붙으니까. 이해되었니? 아, 그거예요. 아, 시그마도 결국에는 넓이를 뜻하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인테그랄과 똑같이. 인테그랄 시그마 똑같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통계 부분을 할 때에도 2, 3, 1 분포에서는 시그마를 쓰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인테그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아요. 그냥 아예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아까 말씀하신 로피탈 같은 게 가능해요. 하하! 그게 웬열? 뭔 뜻이야? 자, 봐봐. 이거 이해했습니까? 받아들일 정도로 하면 돼요. 자, 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시그마 AN이 있고 일반항 AN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미분하면은 속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이 친구를 미분하면은 속에 있는 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미분하면 속에 있는 함수 나와. 얘를 미분하면 속에 있는 함수가 나와. 최고차항만 같은. 이 친구를 미분하면은 일반항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AN이 나온다. AN을 뭐하면 척분하면 시그마 AN, 그러니까 SN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 되니? 미분은 순간 기획이잖아요. 네. 근데 시그마는 미분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아요? 시그마는 점점 더 깊이 이 녀석들이 원하고 있네. 시그마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시그마는 이렇게. 네.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항과 항사의 차이는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서 미분 적분해서 우리가 얻겠다고 하는 것은 시그마는 분명히 약간 터프하단 말이에요. 턱 끊어져요. 이렇게. 숫자들이. 뭐 당연히 일반적인 함수 인티그랄 쓰고 있는 함수들은 부드럽게 연결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아주 엄밀하게 보고 있는 미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만 관심이 있어.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이해돼? 무한대니까 최고차항만 관심이 있으니까 최고차항 탁탁탁 끊어지는 걸 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최고차항만 보니까. 뒤에는 다 오차예요. 다 틀려. 뒤에는 무조건 미분했을 때. 아니 이게 최고점이에요. 네, 최고차항만. 쓰려고 했는데 질문이 빨랐잖아. 이것의 최고차항만 되는 거고, 역시 무조건은 안 돼요. AN이 다항식일 때에 가능해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등비수는 지수함수지 않습니까? 등비수는 안 돼요. 그 변화량이 좀 더 엄밀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안 되고, 걔는 일반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일반화시키지 않았고요. 다항식일 때에는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차항만 관심이 있으니까 미적분에서는. 이해되니?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요 친구 그냥 n제곱,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n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쵸? 편하게 k제곱 써야 되는데 문자는 무시하고 네. 시그마 n제곱을 그냥 뭐라고 써도 돼 이제? 아 이거 3분의 n 세제곱은 적분한다 생각하면 돼. 인티그랄로 생각하고 너를 그냥 인티그랄로 생각하고 아 너 3분의 n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n세제곱분의 3분의 n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 선생님 로피탈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그냥 흘려 들어도 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거든. 로피탈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미분하면 이것을 일반항인 n제곱이 나와. 오케이. 분모를 미분하면 3n제곱이 돼. 죄송합니다. 어서 와요. 여기 맞네. 여기요. 잘 왔어요. 3분의 n제곱이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에요. 이게 이제 로피탈을 쓰는 거예요. 혹시 로피탈 들어본 적 있니? 오케이, 알고 있어요? 자주 쓰진 않았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3학년이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고3 때에는 로피탈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로피탈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주의를 주면서 경고도 많이 먹였을 거야.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걸로 서술을 쓰면 절대 점수 인정 안 해준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2 과정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것들을 로피탈 때문에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피탈을 계속해서 배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로피탈 전에 뭐였죠? 로피탈이 일단 다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가. 근데 고3이 됐을 때에는요. 사실 포커스가 완전히 수능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고3의 내시 문제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수능 특강만 거의 나올 테니까. 문제 해결력이 제일 중요해. 고3 때. 빠른 문제 해결력이 제일 중요해. 고3의 서술형은요.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이지 너희들 식 잘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로피탈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파악이력은 역시나 당연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3학년이니까. K고3 축하해요. 로피탈이 뭐냐면은 요게 로피탈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또는 무한대로 갈 때 상관없어. fx분의 gx가 있으면 gx가 있으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값과 분자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분을 각각 미분했을 때의 극한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라면. 분자분의 미분이 가능하다라면. 그래서 이게 f'a분의 g'a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로피탈의 정리이고, 이것은 교육과정에 맞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만 쓰는 거예요. 증명까지 쉽게 가능한데요. 0분의 0꼴이라고 가정할게요. 0분의 0꼴이라면 여기에다가 G빵을 빼도 돼요. GA를 빼도 돼요. FA 빼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식에서 이 식 넘어갈 때 0분의 0꼴이라고 가정했을 때 GA도 0이고 GA도 0이고 FA도 0이니까 빼도 식의 변화는 전혀 없죠. 그리고 분자 분모에다가 X가 A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X-A로 나눠도 상관없습니까? X가 A가 아니니까, 그치? A로 가는 극한값이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가 미분이 가능한 이 값이 존재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G', A.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F', A. 충분히 교육과정 안에서도 설명이 가능해요, 사실. 알겠니? 네. 마음대로 써도 돼요. 로피탈은 잠시만요. 언니 이도현 정신 나갔어? 우리 다 아까 11시에 미안하다. 뭐라는 거야 끼고 있네. 김서윤. 너 몇 시에 왔어? 이제 1시에 왔어. 그니까. 사실은 뭐 1시보다 더 늦었어. 내가 민서 스토리를 봤어. 나랑 같이 민서 봤어? 스토리 일어나서 비몽사몽.
인스타 보고 민서가 수바시 점심시간하고 문자를 띄우려고 네네네. 근데 그냥 걔 무조건 안 들은다고 그만. 너는 그게 아니야? 나 11시에 왔다니까? 배고파. 나 11시에 왔다니까? 맞아 박성호? 형아 형아 그렇지. 봐봐 맞대. 아니 아무튼 그래. 집도 사이만 쉬었어. 1시였어. 아니 장채원 이 새끼는 장채원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4시간 하면 진짜 너무 힘들지 않냐? 나 죽을 것 같아. 난 2시간 해도 힘들 것 같아. 힘들지. 나 지금 계속 깨려고 꽃 입고 엎드려서 머리도 이렇게 흔들고 그러고 있어. 오늘은 11시 안 왔어? 나 자서. 나가진 게 아니야. 아니 일어나면 그 11시인 거야. 그래서 그때 나 지금 못 가겠다. 그럼 좀만 기다리자. 자꾸 1시인 거야. 나도 분명 어제 많이 잤는데 어떻게 오늘 2시간 좀비같이 그래. 야 나도 우리 너무 할래? 먹을래. 나 진짜 밥도 못 먹고. 나밥 안 먹었어. 나 밥 안 먹고 영화 보고 약간 민서답게 민서 11시에 누구누구 왔어? 아니 박민수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거기 11시에 누구누구 왔어? 나랑 박민서랑 박성우랑 그리고 박성우 수완고 친구.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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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그거 야, 아무도 안 믿어. 믿냐고. 귀엽게 생겼어. 그래. 그냥 안경 쓰고. 동글동글. 먹으면 뭐예요? 오늘 뭐해? 아니 배불러. 그런 거 안 먹어? 뭐? 오레오. 아 진짜구나. 하나 안 먹어? 뭐 나 먹을래 뭔데? 오레오. 아니 안 먹을래. 아 뭐야? 왜 먹으러 끌어? 그러니까 왜 오레오 불러? 정수정 수정쌤하고 같이 먹었어? 아니? 그냥 네가 한 거야? 알아. 어. 나도 수동생. 한 번에. 나는 귀여운 술 먼저 닮아요. 수정쌤 차단해놔. 나 차단 풀어줬어. 진짜? 나도 이게 영화 너무 좀 팔로우. 그게 너무 웃겨. 뭐가? 아니 말해가지고 차단 풀게. 쌤이 기억났다는 집 엄청 많아. 아이디 엄청 좋아. 아이디어가 좋다고? 다이어트. 아이디어가 좋다고? 야 근데 선생님 팔로우를 안 받아주시네. 누구? 수용쌤. 빡빡해. 빡빡해. 나도 하트 눌러야겠다. 그걸 까먹었어. 아 충전이 좀 있어. 나 여기 갈 거야. 아니. 말고 여기는. 네. 어디니? 그럼 그럼 저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 요거 마무리 짓고 쉬었다 할까요? 네. 힘드네요. 마무리. 그렇지 힘들지. 뛰어왔는데. 자 어쨌든 이것을 보고 로피탈을 정리를 하고요.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도 미분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니? 그렇다면은 네 얘를 문제를 푼다라면은 시그마 2n-1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사실 최고차항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최고차항만 4n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얘는 뭐랑 비슷해? 인티그랄 4n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비슷하다고 최고차항만 봐. 그러니까 뭐야? 3분의 4 n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 3분의 4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미분으로 정리를 한다면 분자를 미분하면 일반항이 나오니까 분자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 분모를 미분하면 3n의 제곱이 나와. 그래서 얼마? 3분의 4. 이해하시겠어요? 네. 식이 복잡해질수록 방금의 그 발상은 더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볼게요. 그 영상 좀 꺼주실래요? 네. 선생님 쌤 인스타 하시네.
쌤 이거 뭐 눌러야 됐죠? 있지? 쌤 이거 뭐 눌러야 됐죠? 쌤 이거 뭐 눌러야 됐죠? 은색 버튼. 이거요? 뒤에 어. 있는 거요? 네. 아, 네.